네,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초긴장 속에서 헌재 선거 결과를 예측하며 이후 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슈엔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정했습니다. 이제 48시간도 채 남지 않았죠. 모레 오전 11시에 선고를 하겠다고 이제 밝혔고요. 그동안에 마지막 변론 기일을 기준으로 보면 2월 25일에 마지막 변론일이었으니까 38일 만에 이제 선고를 하는 그런 셈이어서 역대 이제 두 번의 그 탄핵 심판 선고 때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추측들이 많았는데 이제 날짜가 정해졌고 또 어제 판결을 통해서 결론까지 정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론은 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지금 어떤 결론을 내놨다고 보십니까? 그건 한간에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는데, 특히 여야를 놓고 보면, 여당은 기각이다. 또 야당은 당연히 탄핵이다. 이렇게 주장들 하는데, 예. 그리고 또 8대 0이네, 무슨 6대 2네, 별설이 다 난무해요. 그동안에 하여튼 설들이 참 난무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헌재가 38일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좀 길어졌던 게, 내부에서 이제 일부 재판관들이 이 절차상의 문제, 예를 들면,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애시당초 제출했던 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뺀 거. 예. 이게 아마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이렇게 논란이 좀 길어지는데 그다음에 검찰이 이게 수사권이 과연 있느냐 가지고 또 이렇게 이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이의 제기하는 이제 일부 재판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오래 끌 사안이 아니라 말이죠. 이거는 작년 12월 3일 밤에 정말 생중계를 통해서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오고 했던 그 장면들을 예. 온 국민이 그냥 실시간으로 다 봐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절차 가지고 물론 문제는 제기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오래 끈 거를 사실은 전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절차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 예. 이거는 정말 이 헌법 절차에 위배됐는지 아닌지 이거거든요. 예. 이거 헌법재판소가 글자 그대로 헌법재판을 하라는 건데 거기에 예. 위배됐는지 그 본질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지 절차는 이제 이 곁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갑론을박하느라고 시간을 끈 것 같은데 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 결론 어떻게 분석하냐고요? 저는 당연히 우선 하여튼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헬기 타고 하여튼 차량 동원해서 여기 국회에 들어왔던 거 이거 하나로도 전 탄핵을 파면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8대 0까지. 8대 0인지 6대 2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탄핵일 것이다. 네. 좀 길어졌던 거는 이제 절차적 흠결을 조금 이제 보완하는 그런 과정 때문이었고 결과는 파면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예. 안 의원님 어떻게? 일단은 지켜봐야겠지요. 네. 일단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보다 길어진 건 맞습니다. 이번 111일이 걸린다고 그러죠. 그때 91일 이랬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소추한 시점부터 예. 역시 이견이 정리가 안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회 성격의 조직에 정부 조직 일해봤습니다만 날짜가 이 결정이 이걸 발표를 한다는 것은 이미 내부 조율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내부 조율이 끝나기 전에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날짜가 발표됐다고 한다면은 이미 조율은 결론은 났다. 이렇게 보이시는 거고요. 이제 지금
나머지 기간은 그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연구관들이 써옵니다. 그 재판까지 쓰지는 않아요. 연구에 써온 것을 이제 서로 고치고 하는 과정을 지금 한 2, 3일 동안에 하겠다. 그 다음에 또 2, 3일 동안은 경찰의 경호경비에 대비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또 인근 학교에서 휴교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직장들 뭐 휴업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리 발표한 것 같고요. 결론이 늦어진 것은 이런 발표까지, 시간 발표까지 늦어진 것은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8대 0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8대 0을 0이든 무슨 0대 8이든 간에 뭔가 합의된 의견을 모으려고 했지만 그게 실패했고 결국은 그런데 최근에 이제 며칠 사이에 전국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재가 결국은 날짜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꾸 이제 야당 측에서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겠다. 또 일부에서는 헌재 재판관을 탄핵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그건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멈춰야 된다. 선고 기일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래서 선고 기일이 이제 결정이 나온 것 같고요. 아마도 그 재판관과에서 누군가는 우리가 합의된 8대 0이든 0대 8이든 간에 뭔가를 만들어야지 않겠냐면 선고 날짜를 지연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버팀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거죠. 왜? 정부 상황이 워낙 극단으로 치닫기 때문에요. 그래서 날짜가 나온 것 같고요. 저도 결과는 지켜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뭐다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단지 저는 이 상황 속에서 현 정치권 인사들,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승복 선언을 지금 하루빨리 오늘이나 내일 중에 해줘야 되는 겁니다. 4월 4일이 현재 대한민국은 정신적인 내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내전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4월 4일을 기점으로 그것을 막아야 될 게 대한민국 정치인들, 지도자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은 당사자들인 각 정당, 윤석열 대통령 승복 선언을 오늘 내일 나와줘야 됩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겠다라고. 그런데 이제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더더구나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 여부는 이제 쟁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각하 이런 의견 측면에서 각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각하 의견이. 민주당 이제 국회 소추단에서 내란죄 항목을 중간에 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원칙론적으로 따진다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추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아마 핵심적인 쟁점을 떠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보기에도 계엄은 분명히 문제가 위법입니다. 그다음에 위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을 그러니까 국민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을 잘 끄집어낼 정도로 중대성이 있는가 이게 이제 논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는 선출직 탄핵 소추에서는 국회에서도 3분의 2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대통령을 소추할 때는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100명 가운데서 67명이 34명, 그러니까 34명이 반대를 한다면 할 수 없다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한다면은 34%가 반대한다면은 탄핵할 수 없다는 게 헌법 정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해졌고 차분하게 이제 오늘 내일 헌재 앞에서 소리 지르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치인들 헌재 각성할 헌재 재판관들 을사오적 이야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면서 그 다음 전국 안정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내일 모레 이제 48시간 남지 않은 그 시간 안에 이제 뚜껑이 열리면 결과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보고 문제는 그 이후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 이제 분명한 그런 상황이고 그동안에 이제 마은영 후보자 임명 문제 어쨌든 이번 헌법재판소 판단은 이제 8인 체제에서 이제 하기로 한 거고 그러나 이제 마은영 후보자 임명 이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제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상당한 논란의 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승국 메시지를 오늘까지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또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내일 모레 헌재 선고 이후의 정치적인 상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뭐 탄핵 대통령 파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도 예. 워낙 사안이 뚜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으로 파면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그 이후는 저는 그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이후 상황은 바로 지금 정해진 규정에 따르면 2개월 이내에 대통령 선거제 치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날짜까지 지금 다들 예상하고 인용시에 언론에서 이제 인용시에 예. 저는 뭐 인용을 거의 기정사실로 보니까요. 예. 그러지 않으면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방금 우리 안혜원 전 의원 얘기했듯이 좀 아쉬웠던 대목은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또 뭐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왜 공동으로라든지 아니면 따로따로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우리는 정말 승복하겠다. 이런 거를 또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왜 이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죠. 여러 언론이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난 여야 모두 좀 적절치 않은 자세였다고 보고 예. 그런데 4월 4일 전 탄핵 인용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돌입할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장에 뭐 이렇게 가보면 뭐 광화문이든 아니면 헌법재판소 인근 뭐 안국동이든 동십자가 근처든 가보면 이제 뭐 엄청나잖아요. 이게 이 짝 주장 저 짝 주장이 굉장한 혼란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6월 3일설이 이제 유력하잖아요. 예. 인용이 될 경우에 예. 대통령 선거일이 그러면 딱 2달이 때 바로 이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서 전환이 각 된다. 당이 아니면 뭐 후보자들이 그 선거에 몰입을 할 거고 지금 이 탄핵 여부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들끓는 예. 이쪽 여론 저쪽 여론 이것도 뭐 계속 그 이제 여지는 계속이 되겠지만 네. 그 선거 국면에 묻혀서 갈 것이다. 기각 시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 기각을 별로 생각을 안 해봐서. 예. 근데 아마 기각했을 경우는 만약에 이제 상정을 해본다면 야당 입장에서야 탄핵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겠죠. 8표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예. 지금 192석이니까 200석 넘어야 되니까 200표 넘어야 되니까 그거 하려고 하겠죠. 근데 저는 그 경우를 할 필요는 썩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안영환 의원님은 어떻게 선고 이후에 뭐 일단, 정치적인 상황 전개라고 할까? 상당한 혼란은 예상이 됩니다. 네. 대한민국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친형의 어느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예. 그 결과에 반대하는 측에서의 반발이 예상되고요. 예. 그때 비롯된 혼란상을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에 예. 불행한 일입니다만 4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예. 수십 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경찰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이 언행을 삼가야 됩니다. 선동한 언행 삼가고요. 네. 대한민국에 그런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루언서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안정입니다. 네.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행위, 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일단은 윤 대통령 지지 측에서 반발이 있겠습니다만 그 선거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가고, 예.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의 이기는 자신이냐 싸움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만약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은 네. 방금 뭐 민주당과 야권에서 상당한 이제 반발이 있겠지요. 그래서 다시 뭐 탄핵을 추진을 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또 광화문에는 뭐 매일 수십만 명 이상의 군중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개헌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일정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한 내에 개헌을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고 외치에만 힘쓰고 개헌이 되는 즉시 난 물러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함으로써 국가 안정을 위해 본인이 사실 물을 엎지는 건 본인입니다. 본인이 수서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선거 이후에는 좀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좀 각자가 좀 위치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그 본회의가 잠시 후에 열리면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 표결까지 갈지는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표결은 24시간 뒤에부터 72시간 내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표결을 이제 내일 할지 모레 할지 또 헌법재판소의 심판 선고 이 부분도 좀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무 부총리에 대해서 야당이 정말 성이 났고 뿔이 났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요. 네. 그런데 아마도 방금 사회자 말씀하셨듯이 48시간도 안 남았는데 헌재 판결이 그거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고 근데 이 부총리 탄핵안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법한 구석이 뭐 없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뭐 국무위원들 또 뭐 감사원장 또 뭐 검사 뭐 하여튼 해서 탄핵 소추했던 게 국회에서 민주당이 한 게 30번이었나요? 예. 그 중에 이제 헌재가 9건을 이제 기각을 했는데 이 탄핵이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남발이 되다 보니까 뭐 맨날 뭐 탄핵만 하는 거야 이런 그 여론의 일종의 역풍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4월 4일 이후는 저는 뭐 거의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 거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일부 그런 여론이 있는 건 또 틀림없단 말이에요. 왜 민주당이 진짜 뭐 이거 의회 이 폭거 아니냐, 뭐 독주 아니냐, 뭐 이런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4월 4일 판결 이후에는 이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뭐 이거는 아마 별로 없던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 의원님도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참 해도 너무합니다. 해도 너무해요. 특히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의 이른바 죄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죄명은 이미 한 총리에 대한 죄명과 같습니다. 네. 한 총리에 대해서는 이미 기각이 됐습니다. 같은 죄명이 헌재에서. 마흔여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그렇죠. 네. 그럼 헌재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또 들고 왔네. 또 들고 왔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네. 왜 대한민국을 위한 행동인지 민주당 본인들, 국회의원들끼리 저는 그 TV 화면 볼 때마다 그거 내로 이제 그것도 나 국회의원들 그거 한 것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는데 크게 활자를 확대해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사진 찍기용으로 들고 나가고 보면서 무슨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거 하기 위해서 현재 탄핵안을 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조소설인 조롱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만 자제하시고요. 뭐 우리 영화 보면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만해라, 많이 무었다. 뭐 이런 영화도 있듯이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건 뻔히 알면서 하는 그런 탄핵은 이제는 관성이 있는 탄핵이다. 국회의 희화한다. 알겠습니다. 헌법의 희화에 그칠 뿐이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뭐 많은 국민들의 어떤 관심은 좀 저조한.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할 줄 아는데 재보선 말이죠. 미니 재보선, 이 23개 선거구에서 재보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산불 사태도 있었고 이제 또 계엄 사태 이런 등등 해서 이제 별로 이제 관심은 좀 저조한 상태에서 사전 투표율도 좀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 교육감 그리고 구로구청장, 아산시장, 담양군수, 김천시장, 김제시장 5명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뽑는 23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여기서 좀 민심의 어떤 풍향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살필 수 있는 뭐 단초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3개 선거구에서나 치러집니까? 기초 뭐 의원, 광역의원도 솔직히 있으니까요. 처음 듣습니다. 이게 이 탄핵, 이거 계엄 탄핵
여기에 다 파묻혀서 예. 사실은 이제 저도 옛날에 그 재선거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해서 떨어졌던 적이 있는데 예. 벌써 오래전 얘기지만 이번에 그 23개 선거구에서 나온 후보자들이야 정말 애가 타겠죠. 네. 오늘 아마 오늘이 선거일 아닙니까? 오후 6시까지인가가 투표를 할 텐데 8시까지 투표입니다. 재보선이라서 예. 네. 늦었구나. 예. 하여튼 후보자들은 그럴 텐데 일반 국민들은 진짜 몇 군데에서 하는지도 뭐 모를 거예요. 저도 잘 모르고. 네. 그런데 아마도 분명한 거는 지금 이 국면에서 대통령이 뭐 거의 날아가는 거 아니냐 하느냐 이 국면에서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도 뭐 여론조사 수치로 뭐 다 수시로 나오잖아요. 아마 야당 특히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팻말 들고 나가서 표가 알겠습니다. 제대로 오겠어요. 예. 아마 그렇게 봅니다. 일단 뭐 관심 있게 보여지는 지역이 이제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야 후보가 맞붙은 지역이 아산시장, 김천시장, 거제시장. 그 다음에 야당 후보끼리 붙은 데가 구로구청장하고 담양군수.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이제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곳은 있습니다. 일단 부산시 교육감은 제2도시 부산의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을 뽑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보수 후보가 난립이에요. 또 진보 후보는 단일화됐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남 지역의 담양군수 선거가 조국 혁신당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야성이 깨질 것인가 이런 관심이 하나 보여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도의회 의원 2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의회가 재미있는 게 지난번 156명입니다. 경기도 의회가. 그런데 78대 78 민주당 대 동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묘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 2명의 향방에 따라서 지금은 물론 74대 74 그다음에 1대1 소수정당 1대1로 있는데 그 2명 새로 뽑힌 2명에 따라서 경기도 의회의 주도권이랄까요? 이게 바뀌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찌됐든 구로구청장은 이제 여당에서 후보를 안 냈고요. 여당의 잘못으로 기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사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선거가 우리 안 의원은 민심을 반영하니까요. 오늘 재보선에 대해서 연구가 깊네요. 탄핵에 대해서 별로 이제 기대를 안 가지니까 그런 거라. 뭐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니까요. 선거가 이제 민심의 이제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재보선 4.2 재보선에서는 어떤 민심이 반영됐는지 아마 또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내일 결과를 한번 보기로 하고요. 8시까지 투표니까 또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